네, 안녕하십니까. 린민의 시선.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할 얘기는 조금 이번 9월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8월 말에 잭슨 호빌 미팅이 끝났습니다. 미팅이 끝났는데 물론 굉장히 파월이 시장을 달래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서 그렇게 큰 동의 없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진짜 게임은 9월 FOMC 9월 22일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 거기 있을 FOMC에 대한 결과가 더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. 어떻게 보면은 공을 잭슨홀 미팅에서 딱 끝낸 게 아니라 9월 FOMC로 넘겨버린 그런 느낌이 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건 9월 FOMC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 포지션 지금 선물이 하방에 지금 현재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하방에 베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외국인이 큰 매도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또 환율이 또 중요한데 환율은 지금 현재 11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현재 1150원 중후반에서 1160원 저희 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위안화하고 좀 약간 커플링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미국과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이 중국과 의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과 커플링 되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은 1160원이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에 따라서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은 높다. 올라간다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내려간다면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은 종목별 좀 확인 사항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종목별 제가 이제 알려드린 종목도 있고 향후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먼저 종목별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추후에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리오프닝주입니다. 이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리고 백신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잡힌다기보다는 백신에 의해 안정이 되고 큰 문제는 없다. 어떤 치사율이라고 하는데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그렇게 백신을 맞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이 돼서 면역성이 있는 큰 병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선입니다. 그래서 리오프닝주는 CJ 프레시웨이 식품주이고 강원랜드 카지노 지오소프트 등등 여러 가지 들었는데 사실 9월도 가져가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큰 산업을 봤을 때 이런 리오프닝주도 한번 좀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.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.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3분기를 좀 약간 가장 큰 문제로 봤었는데 한 4분기 조금 더 넘어가지 않을까. 반도체는 뭐 어느 산업에든지 다 쓰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 싸움이고 뭐 DDR5 뭐 등등 아직 뭐 나올 소재는 여전히 많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저점 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 유효하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건설업이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시멘트인데 근데 시멘트의 흐름이 그래도 웬만한 것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제가 시멘트를 보초병을 세웠는데 사실 다 못 태우고 보초병 세웠는데 벌써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한 18%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 한 6에서 7%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한 장세에서 저점 매수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니까 나름 수익이 내는 그건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뉴스를 보게 되면은 북핵 실험, 뭐 미사일 뭐 준비 뭐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러고 있고 또 미국은 뭐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뭐 열려 있는 마인드 이게 과거에 이러한 패턴으로 같이 갔습니다. 예. 항상 북한은 위기를 만들고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
그런 항상 액션을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런 전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미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, 이렇게 많이 풀린 돈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. 근데 그 갈 곳을 북한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북한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렇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 뭐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고, 결국엔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우리 건설이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, 특히 시멘트는 내년에 있을 대선하고도 좀 약간 이슈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공약을 걸었을 때 대부분 공급을 늘린다는 쪽으로 걸기 때문에, 이거는 이슈, 그 정책에 반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, 그런 정책에 따라서 시멘트도 같이 갈 수 있다. 그리고 더불어 기존에 시멘트 가격도 현재 인상된 가격이다. 그래서 가격 전달을, 그러니까 가격 전이라고 합니다.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? 그게 바로 건설업입니다. 건설업에 납품을 하면 그걸 자체를 그 인상된 가격만큼의 당신의 영업이익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 당분간은 좀 전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. 자산을 지키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고, 사실 잔파도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워낙 지금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마이너스를 사실 겪는다라는 것도 사실 뭐 나쁜 건 아닌데, 왜냐면 마이너스인 게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, 누구나 관심 없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싸긴 합니다.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가장 비싸기도 하고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당분간 조심하되 기술주 성장주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. 국제 금리도 1.3% 내외로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, 9월 말에 있을 3.5조 달러 그 인프라 정책이 통과가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, 거기에 따라서 국제 금리가 그때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, 아니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추석 전후로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